예, 승부장 방송 대표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좌파 생활을 많이 했고 백제왕으로서 백제왕족이죠. 백제왕으로서 제 말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우파가 우리나라를 구할 때 밝혀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역사적인 판단을 나중에 하십시오. 역사적인 평가를 하시라고 제가 당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을 우파들에게 경보를 발령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본은 정당을 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세력의 가장 정통이자 핵심은 국본이라는 겁니다. 국본이 가장 우파의 정통성을 지키고 좌파가 없는 정통 태극기 세력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다른 새누리당이나 애국당은 수상한 당이잖아요. 좌파들이 득세한 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파의 정당이기 때문에 정통 정당이잖아요.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맥을 이어온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역시 그 대표이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저는 홍준표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않습니다. 내가 홍준표가 직계 라인이고 홍준표를 지지하지만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가 왜 그러냐고 설명드렸듯이 그걸 들으시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하는 어떤 내용의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말을 하자면요. 저는 홍준표, 전 그 말 하기 전에 누가 낮추셔야 돼요. 톤을. 크게 하라고 안 하셨나요? 이제 조금 높아져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 얘기하시면. 예, 홍준표. 예, 그 정도. 낮춰도 됩니까? 예. 그래서 홍준표를 지지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지지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개인적으로 지지 안 한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태극기 세력의 가장 정통은 국본이기 때문에 국본을 지지 안 합니다. 국본 지지하고, 정당은 우리 우파 정당의 정통성은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옛날 새누리당입니다. 정당, 그 말이 아니에요. 옛날 한나라당, 옛날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거고, 홍준표는 거기 대표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새누리당 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홍준표는 저기 자유한국당 대표 현재.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옛날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이 정통 우파의 대표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고, 홍준표가 거기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직계 라인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좀 이따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만약에 홍준표가 이상한 발언을 하거나 자유애국당 가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면 저 지지 안 합니다. 왜? 홍준표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부시켜 보자면요. 그래, 홍준표 지지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렸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번 건과 관해서는 제가 홍준표의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명백한 대척점에 서는 사람이에요. 홍준표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출당 발언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제가 명백한 대척점에 섭니다. 이윤적선 박근혜 대통령은 홍준표를 지지하는 것이 왜 지지하느냐, 아까 설명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우파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우파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겠습니까? 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파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고, 박근혜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표가 죽으니까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유튜브를 보니까 민심이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다. 또 자유한국당이 살아야 우리 우파가 사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러면 우파가 죽는다. 내년 지방선거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죽는다, 이 말 하길래 저는 그거 볼 때 제하고 안 맞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대책점에 있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존칭 생략할게요.
명칭은 홍준표가 정책적인 어떤 그런, 아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월등한 분의 소유자예요. 다른 안철수나 문재인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월등한 그 지능 지수의 소유자인데, 제가 볼 때요. 뭐, 그 설명 다음에 드릴 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의 소유자지만,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안 시키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안 시키면, 대통령을 탄핵 안 시키면 민심이 떠났기 때문에 더욱더 자유한국당이 동반몰락하게 된다는데요. 그거는 너무 이게 단견입니다, 단견. 왜냐면 그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홍준표가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 민심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가 아까 이거는 우리 국가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안 보고는 쉽게 말해서 복층적 구조로 보고 심층적 구조로 안 보면 안 보여요. 복층적 구조는 넓은 거죠. 다각도에서 거시적으로 보는 거 복층적 구조고, 심층적 구조는 그 한 사안에 있을 때 최대한 미분해서 들어간 거예요. 깊이 있게 최대한 원자 분자가 깨는 거예요. 그게 심층적 구조인데, 제가 만든 뭐 개념입니다만, 사고 구조입니다만, 심층적 구조에서 본다면 복층과 심층이 사실은 일견 약간 다 다르지만 또 결부가 항상 됩니다. 어느 이론이든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변증법이 유물론 변증법과, 아니, 해겔 변증법과 막스의 변증법이 이게 사실은 거의 뭐 반응 같잖아요. 거기서 유물론이 그런 진화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나왔으니까요. 그 해겔 철학에서 나왔죠. 그래서 왜 우리가 홍준표 안이 당기냐면, 심층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가가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공산국가의 지표와 전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대와 이 뭐 국가정보원과 언론장악과 국회장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 다 장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악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정선거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정선거. 원래 이 부정선거가 이게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불법이죠. 법에는, 선거법상에는 전자개표기는 불법이라고 명문으로 나와 명정이 되어 있어요. 명문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선관위에서 부정을 저질러서 투표 분류기, 뭐 투표 부지 분류기, 투표 분류기라는 이름을 바꿔 쓰거든요. 기계 보면 투표 분류하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예요. 기계 장치는 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고 그러나요? 기계 장치. 그러니까 저하기들 핵심이 컴퓨터라는 거죠. 이게 컴퓨터의 정확 개념이 뭐 전자기계 장치예요. 전자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기계 장치는 메카트로닉이 아니죠. 메커니즘, 이런 거죠. 기계적인 것은 메커니즘 좀 되겠죠. 메카트로닉스 하면은 전자기계 좀 될걸요? 영어를 안 한 쪽으로 되는데요. 뭐, 전공자들은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영어를 안 한 쪽으로 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요. 메카트로닉스나 하면 요즘 다 통합이 됩니다. 추세가. 통합되는 추세인데, 전자기계 될 텐데, 컴퓨터를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전자기계 장치예요. 기계 장치는 그냥 기계니까. 전자적인 게 안 들어가잖아요. 뭐, 이진법, 컴퓨터 이진법이죠. 0101 이진법으로 나가는데, 뭐, 10진법도 있지만 이진법입니다. 이 전자적인 거거든요. 전자기계 장치가 우리나라 말로 컴퓨터예요. 한국말로. 영어로 컴퓨터인데, 이게 왜 그 전자개표기가 반대가 되냐면, 이름 나와있죠. 전자개표기. 전자기계 장치 앞에 전자 있죠. 컴퓨터라 이 말이죠. 컴퓨터가 우리나라 말로 전자기계 장치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내가 분석해보자면. 전자기계 장치가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전자개표기와 다른 말로 컴퓨터 개표기. 컴퓨터가 아까 말했던 전자개표기 같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못 쓰니까 불법이니까. 컴퓨터 불법이거든요. 왜냐면 컴퓨터 핵심이 OS예요.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운영체제가 들어가잖아요. 이 핸드폰도, 삼성 핸드폰도 지금 개발했나요? 삼성에서? 이게 안드로이드니 뭐 구글이 있는데 요 운영체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체제가 컴퓨터의 핵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 분류기가 쓰고 있어요. 거기 걔들 집 쓴다고 명문으로 하고 있는데, 명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전자개표기는 안 쓰는데, 투표 분류기를 쓴다 하는데, 그게 거짓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 전자개표기의 그 핵심부는 OS예요. 운영체제가 있고,
운영체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제어부.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도 운영체제가 있어요. 제어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투표지 분류기, 투표 분류기도 그게 사람으로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어부가 있어서 운영체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불법이죠. 불법을 저질렀고, 기계로 불법을 저질렀고, 또 두 가지 투표용지를 썼죠. 줄이 있는, 칸이 띄어진 투표지와 안 띄어진 분류기. 말했잖아요. 걔들은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심층적,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 걔들 그걸 씁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건데, 심층적 전술과 복층적 전술을 갖췄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투표 분류기를 통해서 부정을 하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나 할지 모르지만 공산주의자는 확인사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걔들은. 아주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투표지까지 두 가지를 했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 얘기 하다 보면은, 아까 하던 얘기를 하다 보면은, 홍준표 대통령은 지금 공산국가 된 걸 모르고, 공산국가가 된 지표들이, 이런, 이렇게 선거가 부정선거되는 모든, 이건 투표 분류기나 선관위 장악도 했고, 부정선거도 하고, 또, 모든 언론기관부터 전 국가기관을 민간기관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한 거예요. 그러던 상태에서 자기가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잘해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애들의 시간차 계획에 따라서 몇 프로는 몇 프로 해주고 비율은 조절할 수 있어요. 100% 저희들 이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적당히 자유한국당을 지금처럼 3등분 하거나, 이렇게 중도, 우파, 좌파 3등분 하겠죠. 그런 전략을 구사할 거예요. 그건 자기들 마음먹기 달라집니다. 그래서 좌파, 즉 김정은의 그 프로젝트죠. 김정은의 오더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이따 전체 그림을 그려드리기로 할 텐데요. 그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예를 들자면 그런 자유한국당의 득표율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런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됐다는 걸 망각하고 간과하고 정책을 위반하고 한 거예요. 정책을 위반해서 그걸 발언한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기 위해서는 민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민심은 탄핵을 원한다. 그리고 구속을 원한다. 봐라. 지금 돌아가는 걸 봐라. 언론을 보고 보라. 다 봐라 했어요. 다 보세요. 했는데 홍준표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다치 죽을 동반 침몰할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이 살아서 우파를 건져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 논리잖아요. 이 정책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미 공산국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어떤 그런 해도 이 좌파가 좌파의 그림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래요. 국민들이 지금 항상 우리가 나가는 거는 전공법으로 나가요. 전공법으로. 제가 좌파 떠나갔던 것도 들어갈 때도 좌파가 공산당, 공산주의자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 갔겠죠. 안 갔고 이제 처음부터 공산주의에 정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수하거나 낭만적인 어떤 그 좌파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고 가는 거죠. 갔다가 또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정말 인간보다는 물질, 한 사람보다는 개인보다는 제도, 자유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이걸 중시하기 때문에 정도로 가야 되니까 떠나왔죠. 이건 자연법 사상이기도 합니다. 자연법 사상이기도 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정도를 가게 한 어떤 그런 노정입니다. 노정. 그래서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을 아시고 좀 이렇게 좀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 장악된 이 공산국가가 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그림으로 공산당의 그림에 좌파의 공산당의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겁니다. 좀 제발 홍준표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런 어떤 틀이 일종의 자기 자신의 어떤 법적 재판과 결부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면죄부를 받기 위한 그런 쇼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판결 있죠? 남아있죠? 네, 남아있는 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명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끌어안고 가는 그런 정책을 밝히게 된다면 지금 문정부 세력에 의해서 이제 법적으로 좀 어떤 그 불이익을 크게 당할 거를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모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시각이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겠어요? 홍준표 대표가 정치인이잖아요. 네. 행정가이기도 하고 법조인이기도 한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굉장히 촉이 발달했고 그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예. 형을 뭐 이렇게 무죄나 아니면 예. 적게 뭐 이제 받거나 예.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예.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지금 박근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박근혜가 우파입니다. 예, 우파가 박근혜 박근혜고요. 대통령을 그렇게 버리고 예.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정책으로 간다면 나중에 무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정치 생명은 끝난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일면 홍준표 대표가 그런 생각을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안 할 수는 없고 서로 그런 대표님께서 앞에 계신 우리 선구자 방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역사의 죄인이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그 역사의 죄인이 되는 형법적으로 겁니다. 구제를 역사의 죄인. 받는다고 해도 정치적인 생명은 끝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건지 지금 계속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철당을 시켜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참 공산국가 됐다는 그 시야는 이거는 솔직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솔직히 얘기해 드립니다만 저희 독창적인 거잖아요. 홍준표가 그까지 못 봤을 거예요, 아마. 홍준표라든지 못 봤을 거다? 그 공산국가가 됐다.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정말 그러면은 정치 지도자로서 우파의 지도자로서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거는 실망스럽게 그지 없을 부분인데요. 그것이 부정선거 이번에 우리 우파 태극 세력에서 대통령 선거 그 발표할 때 TV 발표할 때 자유한국당 당사 가가지고 이거 발표를 할 때 쫓아냈잖아요. 나가라 하고 야, 지금 그거는 뭐 안 된다 이러고 뭐 내지는 지금 그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했는데 알았으면 그런 행동 안 하죠. 모르죠. 너무 이해 못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홍 대표의 예. 그런 발언이나 행보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지금 실망한 우파의 국민들도 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3의 정치 지도자를 좀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까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 국민들에게 제가 아는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평가는 앞으로 역사적인 판단과 역사적인 평가는 그때 하십시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큰 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거를 알았을 때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날 때는 찬성할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어부지리격으로 예. 엉뚱한 당으로 예. 이제 사람들이 가고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쪽으로 또 방향을 돌린 전향한 우리 우파의 국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지금 홍 대표의 그런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예. 그러면은 참 이거 우파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파 정치인들이 보고 있을 텐데 예. 예, 아무런 어떤 그 행보와 행동이 없는 것 같아요. 대안이라든지. 안타깝죠. 예.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참, 홍준표 대표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제 이제 유튜브를 봤어요.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살기 위해서는 침몰 안 하려면 민심을 따라야 된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봐라. 뭐 그런 말을 하던데요. 그래서 잠깐만 말하자면, 그건 또 그렇게 다음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홍준표의 그 법적 그거는 무죄입니다. 왜냐면, 1심과 2심, 지방법은 1심이고 2심은 고등법원이잖아요. 지법 합의부는 물론 2심을 겸합니다만 통상 1심 지법, 2법 고법에서 법률심을 사실심을 판단해요. 사실관계. 뭐 죄지었는 게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그래서 홍준표에게 죄를 줄 수 없어요. 대부분 재판을 하더라도. 10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12월 달, 뭐 언제 하겠죠. 그럼 홍준표 유죄, 이 말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많이 잘못되면은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송을 시키는 거예요. 고등법원에. 근데 홍준표의 그 법률 적용에는 차유심에는 전혀 하자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산당들은 얼마든지 이게 미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저희가 봐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홍준표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가 생각하는 그 아까 유튜브 발언이라든지 이제 요즘에 어떤 그 전국 국민의 발언들은 홍준표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꼭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예. 그런 부분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고려는 할 겁니다. 안 한다면은 거짓말이고 허언이죠. 근데 할 건 할 텐데, 그 부분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 이상은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 이상은. 적어도. 제가 막 대단 학대 해석하더라도 그게 50%는 넘지는 않아요. 아무리 내가 그쪽에 다른 분한테 동조를 하더라도 그게 반 이상 되지는 않고요. 홍준표는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책 위반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공산국가 된 걸, 즉 공산국가 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쉽게 말해, 내란 말은, 여기서, 내란 말은, 잠깐만 죄송한데요. 여기서 내란 말은 자유한국당을 같이 결부식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홍준표지하고 자유한국당 같이 가듯이 제가 그 부분은 통칭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내가, 즉, 자유한국당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한다는데, 찬성한다는데, 그건 크게. 그거는 그게 우파 국민 정서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근데 국민 정서도 두 가지예요. 네. 우리 같이 깨어있는 국민 정서는 너무너무 잘 알죠. 박근혜 탄핵은 불법이죠. 근데 대부분의 국민은 찬성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국민은. 왜? 언론에 넘어갔잖아요. 공산화가 됐잖아요. 제가 우파의 국민 정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맞아요. 그 좌파가 저기 홍준표를 찍어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파가 홍준표나 지금의 야당들을 찍어줘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다음 선거에서 찍어줄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를 왜 간과하고 있는지 간과하는 거죠. 예, 너무.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홍 대표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정도의 그 대표의 그런 관점이라면은 그건 또 너무나 우리가 우파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따로 생각하는 정치인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공산국가가 됐던 걸 모르고 일단 지금 경도된 공산국가, 즉 공산주의자들에게 경도된 언론의 속은 국민 민심만 바라보는 거예요. 경도된 국민 민심 있잖아요. 그 보면은 그 홍준표의 정치공학이 맞죠. 홍준표의 정치공학적인 이런 표 계산이 맞는 겁니다. 맞는데 그건 진짜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 그림, 심층적, 복층적 그림, 구체적인 그림은 공산국가 됐다는 데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 뭐 다 시민단체 다 넘어갔죠? 넘어갔고. 그러면은, 예? 지금 우파가 어떤 그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 예. 또 취해야 될 행동, 이런 지금 이전에 어떤 두뇌 브레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오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여승건 씨께서 두뇌적인 어떤 그룹에서 일을 해오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전국 속에서 우파 쪽에서 또 시민단체 쪽에서 어떤 조언을 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우파는 뭡니까? 우리 사상이 바로 돼야 돼. 자본주의 사상.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은 물론 뭐 공산주의는 아직 실현이 안 됐어요. 사회주의만 실현된 거예요. 자기들 주장은 사회주의지 공산주의지 아니라는데 공산주의는 아직 이 세상에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건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인데 우리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를 말하죠. 정치체제는 예전에 사상적 체제는 자유주의예요. 우리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경제체제예요. 그건 경제체제가 아니잖아요. 자, 정치체제가 아니라 경제체제를 말한 거고, 경제체제로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체제, 정치체제로는 자유주의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서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한 우리 그룹이 우리들이 우파 아닙니까? 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고, 이 세계는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의 싸움이에요. 공산주의 세력과, 즉 사회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죠. 자본주의 세력과 싸움이에요. 저쪽은 북한이 있고 중국이 러시아가 있어요. 물론 뭐 걔들이 뭐 소련 해체,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 도입 있지만 역시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인데, 우리 미국 세력과의 어떤 그 전쟁이죠.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자유주의적 가치와 자본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우파가 있다. 그런데 우파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렇게 서야 된다. 우리 포지션은 이쪽 우파 진영, 세계 진영에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라는 어떤 현실에 비추어 보자면 대한민국을 보존을 해야죠. 사실은 제가 우리 뭐 유튜브 보니까 우리 승부자 방송, 제 방송을 보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로 갈라졌다더라고요. 고구려, 신라, 백제. 저는 통합입니다. 왜냐면 저는 고구려인 거 알죠? 백제가 원래 고구려를 만든 왕, 주몽왕이 제 선조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올라가는 거 아시죠? 저희 친아버지, 아버지 올라가면 백제왕도 올라가고 조상입니다. 예, 예. 고구려 주몽왕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 아닙니까? 예. 아버지, 친아버지, 아버지 올라가다 보면 고구려 주몽이 제 아버지예요. 네. 주몽이? 예, 맞습니다. 그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몽의 그 둘째 부인의 아들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비류왕과 온주왕이 내려와가지고 백제를 세웠죠. 그래서 저 모친은 또 신라입니다. 신라 왕족입니다. 경주김씨. 저는 삼국 통일입니다. 삼국 통일인데, 그리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했고. 그래서 고조선, 부여, 제가 성씨가 원래 부여씨입니다. 원래 부여 왕국의 그 성씨가 부여씨거든요. 줄여서 여씨입니다.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북조선 사회주의 인민공화국도 아니고요. 반국가 단체 괴뢰정부입니다. 반국가 단체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파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지키겠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좌파를 몰아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있고, 우리의 그 사상 체계, 가치 체계는 이렇게 바로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느 세력에 설 거다. 그러면 어느 세력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그리고 행동의 결과물로 어떤 형태가 도출되느냐. 즉, 대한민국이 보존되느냐, 안 보존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을 나서야 돼. 현실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나서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런 당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우파의 그 태극기 세력의 중추이자 정통인 국본이 있습니다. 태극기 국민운동본부죠. 국본입니다. 이건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국본을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 모여주십시오. 모든 좌파들의 그 선동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정당 하지 마세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여주시고, 그리고 그 정치인은 홍준표를 중심해서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어느 단체든, 어느 정당이든, 어느 당대표든 우파의 가치에 반대되는 대척적인 위치에 설 때는, 그때는 우리는 누가 됐든 배격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 소감에 대해서. 네. 근데 울민들레라는 분은 이 방송이 여기 출연하시는 우리 그 여승권 씨와 이 방송에서 지금 홍준표 씨를 까는 측의 어떤 방송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글을 이제 올려놓은 글이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의도로 지금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의 어떤 그 사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질문자인 저는 선구자 방송에서는 또 홍준표 대표가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요